여러분 노후 파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후 파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며 한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늘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남은 건 부족한 노후 자금과 외로움뿐입니다. 오늘은 노후 파산을 막고 황금빛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은 인생이 걱정 없이 편안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후 파산이란 말 그대로 노후에 돈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때는 탄탄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도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파산은 왜 발생할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돈을 쓴 경우,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 건강 문제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은퇴 후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경우, 특히 자식 문제로 인해 노후 파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노후 파산에 이른 실제 사례를 들어보세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젊은 시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들의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졌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우리가 편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빌려줬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집을 팔아 월세로 전전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0세 박모 씨는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부족하다며 자꾸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 퇴직금 일부를 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줬지만 정작 본인은 노후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결국 박 씨는 두 부부가 놓인 일자리 사업에 나가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지나친 희생은 결국 부모님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는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이것도 다양한 연구와 통계가 있지만 기본적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언론 보도에서 서울에 사는 70대 부부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가 월 200에서 25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수리비 등의 돌발 상황이 생기면 예산이 훨씬 더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자식 때문에 추가로 큰 돈을 써버리면
정작 자신에게 남은 자금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 파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자식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은 따로 안전하게 지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식에게 경제적 독립을 강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지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본인의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혼집 마련이나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굉장히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건 사실 최저 생활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미 70대고 이제는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작은 저축을 꾸준히 해놓고 보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실패 사례가 많으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본인 생활비를 안전하게 챙겨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서 자산이 바닥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암이나 치매 등이 이미 악화된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늦지 않게 건강을 돌보시면 병원비 때문에 노후 파산을 겪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돈만 있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70대 이상 시청자분들 중에 자식도 멀리 사는데 집에만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기서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활동, 취미 강좌, 동아리 모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의욕도 줄어드는데 밖에 나가서 비슷한 또래분들과 어울리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사진 찍기, 독서나 글쓰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네 뒷산을 매일같이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텃밭 분양이나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면 번거롭게 멀리 가지 않고도 농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취미를 하나씩 찾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고 외로운 마음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 주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나에게 큰 보람을 주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내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우울증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편 통계적으로도 가난한 노인 중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더 힘들게 지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돈이 부족한데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다면 우울감이 커지고 건강도 더 빨리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 수준은 낮아도 공동체 활동이나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나은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돈은 부족해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후 생활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시면 노인 부부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활비가 월 200에서 250만 원은 필요하다. 단독 가구 노인이라면 월 120에서 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추정치이고 실제로 거주 지역과 건강 상태, 개인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면 주거비가 훨씬 많이 들 수 있고 지방이나 시골에서 사신다면 집세는 적게 들지만 교통이나 의료 접근이 불편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거주 지역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산출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가주택이 있어도 관리비나 재산세가 들고 구축 아파트라면 수리비가 갑자기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세나 월세라면 집세가 오를 수도 있어요.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부모님마다 재산 상태도 다르고 자식의 상황도 다를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도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힘든 부분이 있다. 부모님 노후가 망가지면 결국 자식도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부모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강조하더군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노후 파산 상태에 빠지면 결국 자식이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계셔야 자녀도 안심하고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잘 살아야 너희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출 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장 보러 갈 때 할인 쿠폰이나 세일 정보를 잘 챙기지 않는다거나 가족들에게 돈 쓸 때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 그 범위에서 알뜰하게 지출을 통제해야 파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은 식비로 30만 원, 교통비로 5만 원, 공과금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의외로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사무소나 지역복지관 또는 노인회관 등에서 가끔 무료 재무설계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내가 가진 재산과 연금, 그리고 예측되는 지출을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받으면 혹시 내가 잘못된 곳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에게 너무 많이 빌려준 것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무리하게 지원하지 말고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을 꼼꼼히 관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나만의 새로운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서 봉사하거나 작은 그림 교실에 참여해 그림을 배우거나 유튜브를 보며 새 취미를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나이 들어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70대 대학원 졸업.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죠. 꼭 거창한 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동네 평생학습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강좌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뇌 건강에도 좋고 무료함을 달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층에 대한 한 조사에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고 배움을 계속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는 결국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삶이 풍요로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노후 파산을 걱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만 많아야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금전적 안전망은 필수겠지만 그 외에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어울릴 사람들,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질 때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본인이 노후 파산에 빠지면 결국 자식도 부모님을 더 도와야 해서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노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자식들도 자기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우리가 가진 형편에서 가능한 선이 어디인지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즐길 건 즐기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우울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도 이웃도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존재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노후 파산을 막고 편안한 황금빛 노후를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팁과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적당히 자식에게 선을 긋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챙기자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취미와 활동들이 많으니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더 나은 노후 대책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